안녕하십니까. 영양제 상담 전문 약사 김재현 약사입니다. 자, 지금 25년 12월 30일인데 이제 25년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제가 올해 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올해 한 명을 뽑아서 제가 올해 1년 동안 진행되었던 상담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풀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점을 설명드릴 건데요. 오늘 환자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 머릿속에서 앞으로도 잊혀지질 않을 사례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어린 학생입니다. 저한테 보통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나이대가 최소 20대 후반 아니면 보통 30대부터 시작해서 40, 50대 분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20살입니다. 굉장히 어리죠. 제가 또 기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제 블로그를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때까지 10년을 넘게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어린 학생이 직접적으로 상담을 요청한 경우가 제 상담 사례 중에 거의 10,000명이 되어 가고 있는데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경우는 따로 있는데 그 경우도 사실 제가 블로그에 한번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오늘의 사례는 그 20살 학생의 장미색 비강진이라는 피부병에 대해서 오랫동안 진행되었던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미색 비강진이란 말 자체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다른 건 모르겠지만 피부병인데 장미색이란 말이 들어가죠. 네이버나 구글 같은데 장미색 비강진이라고 쳐보시면 말 그대로 이렇게 형태를 갖고 있는데 피부에 각질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붉어요. 그래서 그 모양이 장미꽃 같다 해가지고 장미색 비강진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간지럽고 보기에도 굉장히 흉합니다. 이게 온몸에 나타나는 건데요. 사실 피부병에 대한 병명은 병원에서 정해주지만, 참고로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저한테 아토피나 건선 엄청 오래되신 분, 수십 년 된 분도 오시는데 장미색 비강진이나 아토피나 건선이나 어떤 피부병이든 간에 뿌리는 보통 같습니다. 문제 푸는 방식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 점을 시키고 기억을 하시고 제가 오늘 풀어드리는 걸 좀 더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피부에 대해서 그 학생의 모습을 보여주진 않을 거고, 그 학생이 저한테 매달 문자를 했거든요. 그 문자 내용만 보더라도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식으로 코치를 해주고 어떤 방향으로 갔는지 이 점을 보시면 앞으로 저랑 상담하실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인트로가 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설명을 할 때 이걸 화면을 켜가지고 동시에 하는 걸 아직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걸 녹화를 하고 따로 녹화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선 장미색 비강진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풀 때 가장 근본적인 거, 아토피 건선부터 시작했을 때 피부병을 풀 때 가장 기본적인 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피부병, 특히 장미색 비강진 이런 경우에는요, 오장육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간이에요. 간이 아시다시피 해독기관이죠. 그래서 동양의학에서는 이거를 간열 이런 식의 표현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간에 열이 찼다 이런 비유적 표현의 의미가 뭐냐면, 간이 해독이 안 된다, 그리고 뭐한다? 담즙 배설이 굉장히 안 된다는 의미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간열에 문제가 있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게 여러 가지로 파생될 수가 있는데, 피부의 호흡이 떨어지면서 오는 문제들이 아까 말한 비강진 현상이라든지 아토피나 더 심해지면 건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양방적 관점에서는 장미색 비강진을 그냥 바이러스 질환으로 봐요. 왜냐하면 병명이 없다가 정답으로 나와요. 양방에서는 그냥 원인이 없다. 원인이 없기 때문에 헤르페스 같은 바이러스 문제로 생긴다고 그냥 가정을 하는 거지, 그 자체를 정말 이게 원인이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퉁쳐서 말하기 때문에 계속 스테로이드만 주고 너무 간지러울 때 알러지 약만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보통 하루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자연적으로 좀 피곤하거나 면역력이 떨어져서 다시 복구가 되면서 좋아지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이상은 몇 년 동안 정말 개고생을 하다 와요. 이게 너무 간지럽고, 또 말 그대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모라든지 이런 외적인 거에도 되게 스트레스를 받게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커지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접근할 때는 오히려 근본적인, 아까 제가 말했던 간열의 개념 같은 간의 해독을 해주는 개념에서 단계적으로 가야 됩니다. 이 경우는 틀린 적이 없어요. 제가 정말 20몇 년대 아토피 사례도 그 블로그에도 올렸지만, 이런 경우들은
웬만한 양방을 떠나서 한방에서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 이유가 다 있어요. 특히 이제 좀 전문적인 지식이 있던 분들이나 저희 업계에 있는 분들은 왜 더 힘든지를 아는데, 그 과정을 지금 올해 지금 설명드리는 사람들은 모두 잘 따라왔죠. 이 점도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그림이 아니라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웬 귀 사진이 보이시죠? 귀 사진을 보시면 1월 달에 이 학생이 저한테 처음으로 요청을 했어요. 근데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귀 보시면 하얀색 부위 말고 빨간 게 굉장히 많이 보이죠? 이렇게 빨간 게 많이 보이면 보일수록 무슨 뜻이냐면 내 몸에 독소가 많다는 뜻입니다. 제가 귀 경락을 굉장히 잘 보는데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일 잘 볼 겁니다. 제가 못 보는 거 다 캐치를 할 줄 아는데, 어려운 거 보지 마시고 가장 쉽게 보시면 이렇게 빨갛거나 특정 부위에 뭔가 빨간 게 몰려 있다면 그 부위 장부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는 것만으로 뭐가 있냐면 림프순환 자체가 문제가 있고요. 당연히 독소가 안 쌓여 있겠죠. 그리고 폐나 심장 같이 이 중초 부위에도 문제가 많고, 그리고 소화기관에도 문제가 많아요. 붉은색을 많이 띠면 띨수록, 이 색깔이 강하면 강할수록 독소의 강도가 굉장히 센 겁니다. 이거를 이제 한방적으로 풀 때는 실제 열이 많다, 실열이라고 하죠. 허열은 말 그대로 열이 허하게 있기 때문에 가짜 열을 말하는 거고, 비유를 하기 때문에 항상 이런 상태면 실제 체내 독소가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3월달 그래프 한번 봐보세요. 그림 봐보시면 이게 후레쉬라든지 어떤 시간대에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옆에 색깔하고 달라졌죠. 이렇게 지금 보면 한두 달 사이에 색깔이 많이 바뀌었죠. 이 대비 차이가. 이건 뭐냐면 내 몸 안에 뭐냐, 독소가 많이 빠졌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비교가 많이 되죠. 이것만으로도 오장육부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왔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림프와 관련된, 림프가 혈관과 다르게 독소를 빼는 관이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를 나타내는 그쪽 부위도 전부 다 빨간 게 다 사라졌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지금 학생의 몸 상태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제가 그 뒤로는 일부러 귀사진 요청을 안 했습니다. 왜냐면 귀사진 없어도 제가 다 분석할 줄 알고, 그리고 이 학생의 글을 보더라도 글만으로도 분석이 됩니다. 저랑 상담을 오래 했거나 또는 해보셨던 분들, 특히 그리고 몇 년씩 있었던 분들은 제가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방법은 몰라도 굉장히 쪽지 깨어가지고 깜짝깜짝 놀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글 한 줄만 봐도 이 사람 몸 상태 다 보입니다. 원래 그게 잘 되는 사람일수록 그게 그 사람 내공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자, 그러면 그 학생이 보낸 문자를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영양제 먹고 변비 깔끔, 소화불량 아주 좋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열이 많은 사람들, 특히 참고로 말하면 이 학생 같은 경우 체질에서 태양인입니다. 그러니까 음민 양인 했을 때 양인이에요. 양인들은 간하고 신장이 약하다 그랬죠. 특히 태양인 같은 경우 간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고, 저랑 상담했던 사람들 100% 뭐 똑같았습니다. 어떤 증상을 호소하던 간에 모든 저한테 왔던 100% 환자분들이 원인 뿌리가 똑같았고 똑같이 다 100% 좋아졌습니다. 이런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중요하냐면 변비가 있으면 안 됩니다. 변비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입술이 굉장히 틉니다. 그래서 이 학생한테 첫 달 25년 1월 달에 저랑 상담을 했을 때도 뭐라고 했냐면, 제가 내가 좋아하든지 어떻게 보여야 되냐, 소화기관, 말 그대로 소화가 잘 되는지 살피고 똥을 잘 싸야 된다고 꼭 말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르겠다 싶으면 입술이 촉촉해질 거다. 입술이 촉촉해지면 내 몸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다른 건 걱정하지 마라. 명현 반응이 나타나는 건 당연한 거고, 독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그 명현 반응이 줄 때쯤이면 이 강도나 모든 횟수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해질 거고, 입술이 굉장히 좋아질 거다. 그래서 입술만 보라고 했는데 바로 한두 달 뒤에 바로 문자가 이렇게 똑같이 왔죠. 변비가 없어졌다, 소화불량이 좋아졌다, 그리고 뭐 가장 신경 쓰였다 표현하고 있잖아. 입술이 정말 좋아졌다. 이런 사람들은 립밤 바꾸고 화장품 몇십만 원짜리 디올, 샤넬, 뭐 기능성 다 의미 없어요. 다 의미 없어. 안에서 문제가 있는데 바깥에서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쳐바른다고 뭐가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저한테 10몇 년간 피부 문제로 오셨던 분들이 피부가 이뻐지려고 오신 분들이 아니라 피부병이라든지 말 그대로 문제가 있어서 왔는데, 제 블로그 사례 제가 모든 걸 올린 게 아니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냐,
전부 다 제가 지금 저번 주에도 누군가를 만나고 왔는데 저희 환자분 관리 받으신 분 피부가 뭐 병원 갔다 온 줄 알고 보톡스 맞은 줄 알고 정말 좋아집니다. 이걸 꼭 참고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달 보겠습니다. 그 다음 달 보니까 또 그죠? 습짐도 많이 좋아지고 입술도 여전히 촉촉하고 부드러워요. 이제는 입술색도 많이 돌아왔다. 입술색을 자꾸 얘기하죠. 왜냐면 그게 척도니까. 소화도 점점 더 잘 되고 변비도 사라진다. 자, 지금 제가 12월까지 있었던 올해 걸 다 보여줄 건데 소화와 변비 내용이 계속 더 좋아진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상담을 하면 뭐가 있냐면 객관적 기준에 100점 만점에 완벽한 단계가 있는데 50점 단계에서 시작했을 때 60점만 돼도 우와 좋아진다 생각하고 70점 되거나 80점 되면 더 좋아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면 좋아졌다 생각하지만 저랑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몸이 바뀌는 걸 보시는 분들은 그 이상이 있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아요. 반대로 말하면 본인이 그만큼 안 좋은 상태로 그렇게 수십 년을 산지 몰랐다는 얘기도 되죠. 참고로 이 학생한테 줬던 콜라겐은 일반 콜라겐 아닙니다. 이 체질에 아주 딱 맞는 콜라겐만 줬습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제가 이 학생한테 콜라겐을 바로 주지 않았습니다. 콜라겐은 4개월, 5개월 넘어갔을 때 줬습니다. 되게 왜 이게 중요한 포인트냐면 제 블로그 글을 꼭 같이 정독하셔야 되는데 제가 한번 콜라겐 편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콜라겐도 결국은 간에서 해독되기 때문에 이런 간열이 심한 단계에 있던 사람한테 콜라겐 주면 더 뒤집어집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건 사실 제가 약사님들한테 제가 요즘은 일부러 강의를 안 해요. 강의 요청이 올해도 있었는데 그냥 제가 안 합니다. 저는 나중에 제가 생각할 때 하려고 계획 중이기 때문에 이 콜라겐을 쓰더라도 이 학생한테 체질에 맞는 걸 쓰더라도 가장 낮은 단계 써야 돼요. 그래서 가장 낮은 단계 준 겁니다. 왜냐면 이 학생 상태에서는 지금 그것도 버겁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중요한 포인트 또 나오죠. 코로나 걸려서 후각 상실됐는데 그 후로 냄새 안 맡아진 게 맡아졌어요. 이 학생이 초반부터 코로나 있단 말을 아예 안 했습니다. 왜냐면 피부색 문제, 피부 장미색 비강진 문제 때문에 맞는데 나중에 3, 4개월 지나니까 대뜸 저한테 코로나가 저는 사실 걸려서 4년 전부터 있었는데 후각 상실이 있었는데 이게 좋아졌어요. 이렇게 이거 체크하고 가세요. 저 코로나 때 엄청나게 많이 사람들 살려줬는데 지금도 어제 밤에도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어제 밤에도 코로나로 후각 상실된 분이 저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약국에 찾아오셨더라고요. 이거 저 100% 치료하는데 이거 되게 쉽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제 사촌 동생도 가슴에 있는 그 코로나 후유증, 통증 같은 것도 병원에서 그냥 살라고 했는데 제가 한두 달만 다 고쳐줬습니다. 이거는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가면 잡히는 겁니다. 자, 다음 달입니다. 자, 4월달 보시면 제가 말한 대로 되죠. 점점 증상도 약해지고 면역 반응도 어쩐다, 강도랑 약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명예 현상은 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당연히 전에 아주 정말 말 그대로 개고생을 했기 때문에. 근데 보시면 변비가 생긴다, 토끼통증 다시 나온다. 이거는요, 이 학생같이 이렇게 간열이 많고 열이 많은 사람들은 항상 뭐 하냐면 이 변비 관리, 변비가 생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말 그대로 이때 그 상황에 따라서 잡아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달 이렇게 정기적으로 관리를 받으면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가끔씩 이제 상담을 하시다가 한두 달 하시다가 좋아졌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인위적으로 끊으신 분들 계시거든요. 이러면 이런 문제가 왔을 때 대처가 안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뭐 증상이 뭐 한두 달 됐어요 이런 분들이 아니고 뭐 몇 년이에요, 몇십 년 됐어요 이런 경우가 워낙 많고 양한방병원 다 돌다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 달 5월달 볼게요. 이때 이 학생이 감기 걸렸다고 그랬어요. 독감 같은 거.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좀 늘려 먹어라, 뭐 해라 했더니 굉장히 빠르게 회복했다고 그랬거든요.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피부 습진 입술 역시 사라졌다 반복하고 있는데 보시면 전화 통화를 했을 때 뭐라고 하냐면 굉장히 그 강도도 약해지고 빠르게 회복한다고 그 말을 했어요. 그리고 보시면 소화 문제로 힘들었던 적이 정말 없다고 느끼기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계속 말을 하지만 우리 몸에서 소화기관이 좋아지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야 모든 게 좋아집니다. 소화기관이 안 좋은데 보약 먹어봤자 의미 없다고 몇 번을 말했죠. 이거는 뭐 100번, 200번, 몇억 번을 반복하더라도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이 상태를 체크하면서 가는 겁니다. 자, 6월, 7월 넘어갔습니다. 보시면 이제 새로운 영양제를 제가 이제 몸 상태가 바뀌면 이렇게 새로운 영양제를 준다는 게 제가 계속 분석을 했을 때 이 학생의 몸에 따라서 영양제를 계속 바꿔주는 겁니다. 용량도 조절해주고 그 말입니다.
진짜 효과가 좋았어요. 사실은 이때는 이제 몸이 말 그대로 간혈도 많이 꺼진 상태고 어느 정도 해독이 됐기 때문에 콜라겐도 용량을 올려도 됩니다. 체질 콜라겐을 가장 좋은 버전을 줬어요. 그랬더니 바로 뭐라고 하냐면 명현 현상도 당연히 덜 나타나는데 손의 습진도 다 사라졌고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좋아졌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8월로 넘어가겠습니다. 8월로 넘어가니 이번 한 달간 명현 현상도 더 줄었고 컨디션이 너무 좋아졌어요. 체력도 더 좋아졌고, 그리고 또 언급하지 않았던 말이 나오죠. 아까 4월달인가 5월달에 뭐가 나왔죠? 코로나 후유증 후각 상실이 있다 했는데 그게 좋아졌다 했잖아요. 보니까 이 말도 또 나오죠. 이런 얘기는 저한테 한 번도 하지 않았고 본인이 좋아지니까 저한테 문자를 보내면서 한 내용입니다. 두통도 좋아지고 무릎이나 발목이 아픈 경우도 있었는데 영양제 먹고 좋아졌어요. 성장통 같다고 했는데 두통도 마찬가지. 이거는 본인이 말 안 한 이유가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이거는 당연히 안 고쳐질 거라고 생각을 본인 딴에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 모든 건 다 사라졌다고 하고, 입술 문제 또 나오죠. 입술은 말도 안 되게 좋아졌어요. 자, 이제 9월로 넘어가면 이제 9월부터 뭔가 좀 문자가 내용이 달라지죠. 어떻게? 정말 불편한 거 없어요. 너무 편하게 잘 지냈어요. 그리고 명현 반응도 3, 4일 후면 모두 다 사라지니 이제는 그저 그래요. 체력도 너무 좋아요. 이게 뭐냐면 몸이 말 그대로 완성 단계 왔다는 뜻입니다. 저랑 상담했을 때 제가 항상 100점 만점에 80점 커트라는 얘기를 꼭 하는데 이 컷오프를 넘지 않으면 몸은 다시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이 점수를 이미 이 학생 같은 경우는 9월 정도에 이 문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넘었어요. 86점 이 정도로 나올 정도 굉장히 넘었고, 지금 10월부터 빠르게 훑어보면 10월 보면 정말 큰 불편함 없이 지냈어요. 감사합니다. 명현 반응도 감쪽같이 다시 사라졌고 스트레스도 안 받았어요. 피부가 너무너무 부들부들하게 좋아졌어요. 11월 봅시다. 컨디션이 더 좋아졌어요. 학업 때문에 늘 불편했는데 피곤한 느낄 때도 있었는데 무기력한 지친 증상도 없어졌어요. 그냥 좋아요. 자, 12월도 있는데 12월은 사실 12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리지 않았어요. 왜냐면 어차피 전화통화를 많이 했고 이 정도 상태만 보더라도 이 학생은 현재 제가 분석한 결과로는 100점 만점에 96점 이상입니다. 그냥 사실 이 통화를 제가 일부러 초반에는 학생하고만 하다가 어머니랑 같이 듣게 했어요. 왜냐면 어머니가 어차피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니까. 그리고 어머니도 보시면서 깜짝깜짝 놀란 게 피부병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아이의 상태가 다 보이잖아요. 이게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도 정말 깜짝깜짝 놀라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부모님이 그냥 아예 그냥 확실히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좋아지는 경우는요 1년에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제가 블로그에도 썼지만 좋아지는 과정이요 요렇게 그냥 올라가는 경우는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이 없다기보다는 한두 명 정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적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의 오래된 거의 10년 가까이 된 모든 단골분도 경험을 하셨지만 이렇게 갑니다. 우리 주식장 부동산처럼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갔다가 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올라가긴 하더라도 이렇게 출렁거면서 올라가는 게 이게 보통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가다가 계단을 멈췄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 학생은 참고로 이렇게 올라간 경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우가 많이들 원하시는데 이거는 굉장히 이상적인 거고 이 학생 경우에는 그 이상적인 그래프를 가졌던 올해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 경우가 아니다 하더라 해가지고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이상적인 거는 말 그대로 이상이에요. 그냥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일 뿐인데 어찌됐든 간에 이 학생은 보시면 알겠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저랑 정말 꾸준하게 했고 어머니 표현은 뭐였냐면 딸이 이렇게 절실하게 챙겨 먹는 거를 본 적이 없대요. 이렇게까지 챙겨서 제가 블로그에 엄청 많은 말을 써놨는데 여러 사례들에 대해서 태도가 약효를 결정한다고 제가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했죠. 이 학생은 태도부터가 이미 잘 될 사람이었고 좋아질 사람이에요. 태도부터가 달라요. 정말 반대로 말하면 약효 먹고 효과 못 보는 사람들 특징도 제가 적어놨잖아요. 정확히 떨어집니다. 저번 주에 제가 그와 관련해서 저희 올해 좋아졌던 환자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똑같이 그 얘기가 나왔어요. 똑같이 간보고 찔러보기만 한 사람들 다 안 좋아져요. 어디 가서도 고칠 수도 없고 그거는 본인의 어떤 행동이나 태도가 본인의 병을 좌우한 거거든요.
이 학생의 사례는 사실 이상적인 그래프를 넘어서 그냥 너무 완벽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뿐이지, 사실 그 제가 25년 된 아토피 사례라든지 보면은 그 학생처럼 원래 출렁거리면서 좋아져요. 그게 원래 정상적인 거고,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원래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고, 제가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이 학생의 그 정말 한 달에 한 번씩 있던 그 태도, 그리고 모든 결과 과정이 정말 교과서의 정석처럼 그대로 나타났어요. 근데 제가 이 부모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이 학생한테 항상 당부했던 게 뭐냐면, 본디 자체가 열이 많죠. 아직 20살이잖아요. 제가 부모님한테 이 말씀 드렸어요. 10살, 10대나 이하, 20대 초반까지 이런 학생이라 표현할게요. 이런 아이들이 왔을 때 부모님한테 저는 걱정하지 말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어린 학생들일수록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거는 제가 상담에서 다 공통적이고, 상식적으로 노화가 진행된 60이 넘어가신 분들은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그러니까 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우리가 3, 40대 정도는 그냥 딱 1배 속도면 20대나 그 이하는 1.5배 속도로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예후도 빨리 나타나서 좋아요. 60이 넘어가시면 0.78 정도 속도로 굉장히 느리게 나타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죠. 이 점을 말씀드렸고, 이 학생은 빨리 나타날 거라고 말을 했는데 역시나 그렇게 나타났죠.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관리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본디 타고난 활화산이기 때문에 뭐 하냐면 좋아져도 관리를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어머니께서 저한테 말하신 게, 이 학생이 곧 유학을 갈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학을 가서도 저한테 계속 관리를 받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비용도 어떻게 되면 한 달 비용이 전부 다 계속 좋아지니까 줄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정체기도 다 겪었어요. 정체기가 아니고 사실은 제가 분석을 했을 때 이 정도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단계가 있는데, 이분은 정말 제가 말한 대로 정확히 따랐어요.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효과를 보는 사람들, 저희 오래된 단골분부터 여러 사례를 보더라도 제가 하라는 대로 정확히 따라오신 분들이 100% 이상 효과를 봤어요. 이 케이스는 뭐 이런 케이스만 한두 명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올해에서 그냥 딱 깔끔하게 말할 수 있는, 정말 제가 약사들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도 그냥 후배들이나 선후배한테 이렇게 간다 딱 보여줄 때도 정말 깔끔하게 떨어지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블로그에도 제가 이거는 100점 만점 100점이라 했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태도부터가 너무 다르지 않아요? 딱 정확하게 지켰지? 본인도 그렇게 했고, 제가 끊으라 뭐 한 말 하지도 않아도 정확하게 따라왔죠. 그리고 앞으로 내년의 과정에서도 이 정도는 지켜야 된다 하니까 그것도 지켰어요. 가끔씩 1년 넘게 관리를 받다가 제가 이건 꼭 가져가서 하는데 이것도 안 지키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뭐 제가 더 이상 그렇게 말을 하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그런 것까지 왈부하고 싶지도 않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지금 말 태도가 다르니까. 하여튼 자,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상담하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굉장히 그냥 설명한 쪽으로 했는데, 사실은 백조랑 똑같죠. 오늘도 선배랑 갑자기 아침에 통화를 했는데 재환이 어떻게 지내니?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잘 지내고 있는 건 알고 있다,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겉은 제가 백조처럼 보여도 백조가 뭐하죠? 물속에서 굉장히 발을 굉장히 막 이렇게 발버둥 치잖아요. 똑같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쉽게 하지만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도 그 과정에 굉장히 큰 노력과 엄청난 노하우, 내공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래된 7, 8년 이상 된 단골분들은 제가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저한테 절대로 어중이 떠중이를 절대 찔러보지 않습니다. 그게 굉장히 A 벗어난 것도 아시고, 그리고 이 과정을 벌써 1년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이 1년이 지금 지나서 굉장히 화살처럼 빠르다고 생각하시지만 그 순간순간 모든 감정이 휘몰아쳤을 거고, 본인도 명예받아 나타났을 때도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발버둥 치지 않았어요. 약사님 믿고 그냥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문자 그대로 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코칭을 할 때도 만약에 불편하거나 뭔 일이 터지거나 이벤트가 있다, 감기 걸렸다 이러면 어떻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려 했는데 딱 그것만 지켰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이 학생도 따라왔고 부모님도 그렇게 도와줬고, 그리고 저 또한 저의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학생만 그런 건 아니고 올해 상담하다 수백 명의 사람들 모두 다 그렇게 지금 가고 있고, 이렇게 끝마치신 분도 있고 시작되신 분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냥 단순히 쉽게 그냥 또 본다고 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제가 이 과정 이런 걸 볼 때는 사실 답이 보인다 하더라도 상담을 하는 이유가 제가 이거 하나 분석하는데 3시간씩 걸려요. 뭐 블로그에 썼지만 정말 심하신 분들은 9시간, 10시간 걸린 경우도 있고 분석하는데 한 번 분석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썼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거의 몇 년 동안 틀린 적이 없기 때문에 방향성만 해서 이렇게 믿고 따라오신 분들 그리고 저랑 이렇게 가신 분들은 저랑 끝까지 갔을 때 후회한다고 말하신 분들 단 한 명도 없으니 저를 믿고 이렇게 따라와 주셔서 저도 감사하고요. 그리고 올해 25년을 마무리하면서 김지한 약사가 도대체 어떻게 상담을 하는지 블로그에 많이 있는데 제가 한번 그래도 영상을 찍어서 설명 한번 간단하게 해보려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약사들한테 강의할 때 굉장히 큰 포인트들이 많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강의 지금 안 합니다. 할 생각도 없기 때문에. 다음에 계기가 되면 일반 강의를 통해서 또 만날 수 있고요. 아니면 또 제가 또 약사에 통해서 강의를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아마 곧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튼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는 좀 더 제가 영상을 좀 자주 찍어서 올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돈, 명예 이런 게 아니고 건강입니다. 정말로 저도 올해 한 해 참 많이 건강 쪽으로 많이 신경 쓸 수밖에 없던 한 해였는데 정말 건강보다 위에 있는 건 없다라는 걸 제가 또 한 번 더 깨달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쉽게 말해서 죽으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건강은 질병이 터졌을 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처럼 예방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점 꼭 기억하시고 내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